세기의 단판이 될 북미 정상회담의 날짜와 장소가 정해졌습니다. 네,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게 되는데요. 자, 이 두 사람이 어떤 합의를 이끌어낼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인배 한반도 미래포럼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그동안 판문점 또 평양도 거론이 됐었는데요. 결국 싱가포르로 결론이 났습니다. 자, 이것도 이제 트위터를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네요. 네, 밝히기 한 3시간 전이었나요? 이제 공항에서 그 기자가 질문했었죠. 북한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까? 그러니까는 그럴 수도 있다. 그래놓고 3시간 후에 싱가포르로 트윗에 그렇게 해서 끝까지 어떤 시선을 붙잡고 있다가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보면은 이게 거리적으로 봐도 북한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날아올 수 있는 아마 최대 거리가 아닐까 싶고요. 그렇게 봤을 경우는 거리상으로도 거의 중간 지역이 될 것 같고 또 싱가포르라는 또 국가적 성격으로 봤을 때도 중립적인 그 성격을 가지고 있고 하기 때문에 매우 이 장소로 인한 정치적인 해석은 최소화시키는 그런 자리에서 하게 된 거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올린 글들을 저희가 정리를 해서 그래픽 화면으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6월 12일에 싱가포르에서 북한과 미국과의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또 양측 모두 세계 평화를 위한 아주 특별한 순간을 만들도록 노력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자, 이 지금 정상회담 장소로 싱가포르가 결정되는데 싱가포르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죠. 싱가포르가 회담 장소로 결정된 의미 어떻게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일단 싱가포르가 도시국가죠. 도시국가로서 거기가 특화되어 있는 거냐 국제 컨퍼런스를 대단히 많이 유치를 하고 많이 하던 그런 도시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봤을 경우에 일단은 그 인프라나 그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보안이나 그런 그 시설들 회의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어서 그런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뭐 이피 아시는 바처럼 그 아시아 안보 회의라고 해서 27개국 국방부 장관들이 매년 하는 회의가 거의 5월 말이 있나요? 뭐 늘 해왔던 회의가 매년 해왔기도 하고요. 거리상으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평양에서 한 5,000km, 워싱턴에서는 한 5,600km 정도 떨어진 거리인데요. 일단은 뭐 멀죠. 미국에서는 한참 멀긴 합니다만 어쨌든 거리서로 볼 때는 거의 중립적으로 북한이 움직일 거리로 보면 거의 중립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인 회담 장소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샹그릴라 호텔이 거론이 되고 있어요. 어떤 곳인가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샹그릴라 호텔이 주로 했던 것이 27개국 국방장관들이 모여서 했던 아시아 안보회 했던 곳입니다. 그래서 늘 그 아시아 안보 회의를 별칭으로 샹그릴라 회의라고 그러도 하거든요. 샹그릴라는 뜻이 이제 극락이라는 뜻이고 그런 곳이죠. 그런 뜻인데 어쨌든 저기에서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졌죠. 그러면 주변에서는 보안이나 여러 가지 장치가 잘 돼 있기 때문에 하기가 쉽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회담 장소가 이제 샹그릴라 호텔인데 공항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이고 경호나 뭐 의전을 수행하기에도 상당히 편한 곳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렇죠. 일단 그 경호적으로 보면 일단 이 미국에서 와가지고 볼 때 가장 최적으로 미리 뭐 사전 조사가 아마 끝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국과 대만의 첫 정상회담도 바로 이 장소 샹그릴라 호텔에서 열렸었고요. 또 유명한 오솔길이 있다고요. 네, 그렇다고 저도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좀 나오고 있는 이야기 샹그릴라 호텔 나오고 하니까 그 도부 회담 그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또 새로운 또 연출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 뭐 충분히 가능합니다. 뭐 일전에 있었던 시진핑 주석과 김정은 위원장에서 그 해변가에 그런 또 산책 장면도 나오고 해서요. 그런 자연 친화적인 그런 모습이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는 북한과 중국의 대화 라든가 또 미국과 북한과의 정상회담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이게 남북 정상회담의 형식을 어느 정도 조금씩 베껴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뭐 어쨌든 워낙 그 장면이 유명했고 사실은 전례가 없었죠. 바깥에서 그렇게 오랜 시간 사실은 새소리만 들리는 아주 아름다운 새소리만 들리는 그런 장면이
뭐 아주 즐겁고 뭐 세계적으로 봤을 때도 한 명장면이었을 겁니다. 예. 네. 그다음에 누가 봐도 뭐 탐났던 장면이었을 것이고 예. 공교로운지 의도적인지 모르겠지만 아 저렇게도 할 수 있겠다라는 사고의 지평을 넓힌 것은 맞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자, 김정은 위원장도 평양에서 이제 비행기로 7시간을 가야 되는 거리가 바로 싱가포르인데 참매 1호죠. 저 전용기 이 정도 시간을 비행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없죠. 그럼 주로 이제 국내만 갔고 최근에 아. 갔던 게 이번에 이제 그 다련 갔던 네. 게 그게 그 정도이거든요. 다련 거리는 1시간 조금 넘는 거리라서요. 예. 국내 거리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정도 거리였던 것 같고요. 예. 네. 이번 6시간 물론 이 10,000km 정도는 갈 수 있는 그 주행 그 한국 거리는 가지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근데 조금 노화됐는데 뭐 그 정도는 뭐 ICBM 만드는 나라니까 뭐 그 정도는 뭐 충분히 뭐 예. 고쳐서 갈 수 있을 겁니다. 예. 네. 자, 앞서서 이제 회담 장소가 여러 가지 추측이 나왔었는데 판문점도 거론이 됐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평양으로 들어가서 정상회담을 할 거냐 이렇게 기자들이 묻기도 했었는데 결국 싱가포르로 낙착이 된 것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제 회담 장소를 가지고도 많은 추측을 해왔었는데요. 네, 여전히 저는 그 추측에 대해서는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문점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그 협상이 잘 되면은 제3국이 아니라 판문점에서 할 수도 있다. 그렇게 했잖아요. 앞에 말이 뭐냐면 협상이 잘 되면 예. 네. 사전에 조율이 잘 되면 판문점으로 갈 수 있다. 아주 잘 되면은 뭐 평양으로 갈 수 있다. 예. 잘 된다는 이야기는 트럼프 입장에서의 잘 된다는 이야기는 미국에서 끊임없이 주장하고 있는 일괄 타결, 예. CVID에 대한 선포기 후 보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접근이 가능했을 때 평양을 갈 수도 있을 거다. 뭐 했을 텐데 예. 그 조금 멀어져서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립 지역으로 왔다라는 그 이야기는 아직도 거기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논의해야 될 최고위급에서 논의해야 될 여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예. 제가 그렇게 추측하는 이유는 또 하나 있는데 이번에 트럼프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이야기하면서 시기를 이야기하면서 하루 당일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일정이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겠다는 이야기 여지도 조금 듣지 않습니까? 예. 네. 예. 그거를 봤을 경우에도 여전히 서로 양 정상 간에 이야기할 거리들이 꽤 많을 수도 있는 그런 회담이 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 예. 남북 정상회담 때는 하루다 그러고 사실 실질적으로 우리 그 두 정상께서 이렇게 심도 있게 45분 도보다리를 빼놓고 그 형식적으로 공식적으로 향하는 거의 2시간 정도도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네. 뭐 그거 정도로 사전에 조율이 잘 돼 있었던 건데 이번에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안 와서 시간도 여지가 좀 있고 장소도 조금 중립적이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조율된 사항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장소라든지 그 회담 시간도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라든지 그런 거 보면 굉장히 자신감이 있어 보이거든요. 이런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뭐 당연히 자신 있어 해야 되죠. 지금 뭐 김정은 위원장도 마찬가지고 트럼프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자신 있어 하는 거고 한껏 상대방에 대해서 예우도 갖추고 네. 기대도 드러내주고 뭐 해야 되는 거죠. 지금 지금 만날 날도 잡아놨는데 요번에 뭐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런 상황에 제가 볼 때는 이번에 이제 어제 신문에 제가 좀 재미난 구절을 봤는데요. 뭐냐면은 노동신문의 구절에 나온 거 보면은 폼페이오를 만나고 나서 노동신문 어제 오전에 이제 노동신문에 나와 있는 구절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했다. 공선이 예. 전했다. 그 예. 내용은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김정은 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예. 조선중앙통신이 오전에는 거의 똑같게 그렇게 발음했다가 오후에 다시금 7분짜리 다시금 방송을 하게 될 때는 그게 하나가 더 들어갔었어요. 새로운 제안이 있어서 새로운 제안을 제시하면서 평화적인 그 해결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사의를 표명하고 했다라고 있어서 그게 좀 오늘 아침에 어떻게 또 북한이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그 부분이 조금 주목돼야 될 앞으로 그걸 맥락을 좀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렇군요. 자, 6월 이제 12일이 북미 간의 이제 정상회담 날짜로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국내적으로 보면은 6월 13일 지방선거가 있는 날 바로 앞이고요. 근데 좀 더 시각을 좀 해외로 좀 돌려보면은 그 전에 G7 정상회담이 캐나다에서 열리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G7 정상회담 이후에 이 북미 간의 정상회담 날짜를 잡은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구체적으로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서둘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다. 첫 번째, 이거 뭐 그냥 무엇을 숙제 치르듯이 그냥 행사 치르듯이 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큰 행사, 사실 G7 정상이라는 게 지금 아주 핵심적인 이슈에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이번에 모여서 뭐 다시 한 번 더 서로 간에 행사 차원의 이야기라면 예.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집권하고 나서 지금 계속 눈의 가장 큰 골치였던 핵 문제가 가장 국정에서 중요한 숙제였기 때문에 그것에 집중하려고 그러면은 행사 문제나 빨리 치러놓고 그곳에 시간적으로든 공간적으로든 최대한도로 확보를 하고 그게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게 그 다음에 어떠한 것이 없게 그렇게 준비한 것이 아닌가 나름 그렇게 배치를 한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자, 이렇게 북미 간의 그 회담을 앞두고 지금 양측에서 계속해서 청신호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억류됐다가 송환된 한국계 미국인 3명 어제 직접 마중을 나갔죠. 그 자리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I really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I think he did this because I really think he wants to do something and bring that country into the real world. My proudest achievement will be, this is a part of it, but will be when we denuclearize that entire peninsula. This is what people have been waiting for a long time. 네, 뭐 트럼프 대통령 혼자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멜라니 여사까지 나왔고요. 펜스 부통령 부부도 나왔고 존 볼턴 안보 보좌관까지 그야말로 총출동을 했어요. 네, 일단 가장 좋은 그림을 그 뒤에다가 그 성조기도 아주 대형 성조기 건물 하나 대형 성조기까지 걸어놓고 어쨌든 최대한도로 화면이 잘 나오게 또 밤이라서 사실 화면이 잘 나와야지 그 다음 날 아침에 미국 국민들이 볼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뭐 충분히 정무적으로 그렇게 뭐 결정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이 시기적으로 석방이 이번에 이루어진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저는 두 가지가 있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이 인지 석방에 대해서 빨리 마무리를 했다라는 게 중요한 게 되고요. 사실은 이게 미국 국민들이 갖는 인질에 대한 생각은 우리 한국의 정치 문화, 우리 사회 문화적인가 조금 다를 정도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는 거거든요. 그 자유주의 국가로서의 이 인질이 된다는 것은 신체와 의사의 자유를 박탈당한 상태이기 때문에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대단히 미국 국민들은 반감과 저항이 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데리고 온다는 거는 트럼프 대통령 정치적으로 굉장히 효과가 있어서 그런 효과가 있어서 일단 뭐 되고 그것을 통해서 북한과 미국 간에 사전에 전략적으로 환경을 잘 조율할 수 있어서 분위기가 좋게 만들어서 첫 번째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 제가 더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이렇게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사전에 이렇게 인질이 석방됨으로 인해 가지고 이 북미 정상회담에서의 집중력을 흐트리지 않게 됐다는 데 저는 사실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만약 북한으로서는 계속 저걸 연기를 해서 어쩌면은 이 북미 정상회담 테이블까지 가지고 가서 그때 써먹을 카드였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날아가서 직접 데리고 옴으로 인해 가지고 일단은 이 협상 테이블에서는 다른 이슈가 아닌 비핵화 문제만 집중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었다는 데서 저는 긍정적인 신호다라고 봅니다. 뭐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억류돼 있었던 미국인들의 송환이 회담의 의제에 집중하도록 하는 그 어떤 사전적인 발판을 만들었다고 해주셨는데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서서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도 봤습니다만은 가장 큰 업적이 한반도의 비핵화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제 어느 정도 앞으로 있을 회담에 대해서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제가 뭐 특별히 뭐 거기에 대해서 회의적이지도 않는데 지금으로서는 특별하게 거기에 대해서 희망도 긍정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합의를 하고 선언하는 문제와 실질적으로 실천을 해서 없애는 문제하고는 사실 조금 다르게 결이 다른 문제가 있어서 이 하나는 정치적으로 포장이 쉬운 문제라면은 그 다음 문제는 장애물도 많고 난관도 많은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당장 6월 12일 날
동안 일주일 정도 멋지게 이야기해서 뭐 축제 분위기를 만드는 것하고 실질적으로 내년에 이맘때쯤 돼가지고 북한의 핵위협이 전 세계 핵위협이 어느 정도까지 줄어들었는가를 보는 이 문제하고 조금 다른 문제라서요. 지금은 뭐 희망도 그 비관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는. 어쨌든 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포괄적 합의가 나오든 아니면은 선언적 합의가 나오든 아니면 또 구체적인 일정까지 지시가 되든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쉽게 예단하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네,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저도 추측이라서 좀 조심스럽기는 합니다만 대체적인 일정 정도는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핵심적인 문제는 이제 그 일정 속에서 미국과 북한하고 주고받을 수 있는 보상 체계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한참 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김정은 위원장이 흡족했다고 했던 새로운 제안에 대해서 저도 만약에 사실이라면 그래서 어젯밤에 계속 그게 뭐였을까? 트럼프도 뭐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해왔던 CVID 일괄 타결 협상이라는 포지션을 다치지 않으면서 또 김정은 위원장의 단계적 해법이라는 걸 다치지 않으면서 서로가 둘 다 이렇게 만족할 만한 수준은 어딜까? 저도 밤에 계속 이렇게 노트 펴놓고 이것저것 서로 하나 봤었는데 결국은 일정은 합의가 될 것 같고 세부적으로 자르지는 않겠지만 단계를 큰 틀에서의 단계는 좀 나누어서 그렇게 보면은 북한으로서는 단계적이라는 그 협상에는 조금 어느 정도 양보를 얻어내고 미국으로서는 현실적으로서 이것을 접근할 어쩔 수 단계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도 크게 나누어서 한 두세 단계 정도로 나누어서 그런 쪽에 단계적으로 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첫 번째 들고요. 또 하나 제가 남는 것은 이 보상 체계 문제가 남겠죠. 보상 체계 같은 경우에는 경제 제재 문제, 해제 문제는 조금 뒤로 빠질 것 같고요. 그거는 사실 유엔에서의 재결의가 필요한 문제라서 국제사회 설득 구조가 필요하거든요.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미국이 지금 당장 해줄 수 있는 게 종전 선언에 대한 긍정적인 입장은 주었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방금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북한의 관영 언론 매체를 통해서 나왔어요. 그 내용을 한번 좀 들어보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이제 관영 매체를 통해서는 새로운 대안이 제시가 됐다라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 만족했다라고 했는데요. 그 보도 내용을 잠시 보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경의하는 최고領導者 동지께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직접 전달하며 저미 순회 회담 준비를 위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했다고 하면서 바쁘신 시간을 내어 만나주신 데 대해 사의를 표했습니다. 석상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동지께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정중히 전달해 드렸습니다. 최고領導者 동지께서는 트럼프 대통령의 구두 메시지를 전해 들으시고 대통령이 새로운 대안을 가지고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데 대해서와 조미 순회 상봉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데 대하여 높이 평가하시고 사의를 표하셨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만남에서 새로운 대안이 제시됐다. 이 부분이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사실 추측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저도 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데요. 그러니까는 노동신문에서 밝힌 거는 그 말이 없었어요. 그 새로운 대안이라는 빠지고 그냥 평화적인 해결에 대해서 그 깊은 관심이 있는 관심이 있다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에 대해서 사의를 표했다라고 하면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제 그 말을 들으면서 이번에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가서 무력 사용에 대해서는 일단은 굉장히 확신할 수 있을 정도 수준의 유예든 포기든 해서 안심시켰는가 보다 거기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대단히 고마워했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그렇다가 어제 저녁 때 다시금 나온 조선중앙통신 발표해 보면은 새로운 대안이란 말이 그 다음에 이렇게 넣어서 다시금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만약에 새로운 제안이 중요한 거였다면 노동신문이든 저것이 대대적으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다가 나중에 나온 것이 과연 어떠한 의미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앞으로 좀 더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비핵화의 방법론에 대해서 그동안 미국과 북한이 서로 다른 입장을 이제 견지를 해왔는데 그 부분도 정리를 잠깐 좀 해주시죠. 예.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김정은 위원장은 계속 이야기한 게 쌍계 병행, 네. 중국 입장과 같은 거죠. 단계적이고 동시적으로 하겠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는 늘 그 수준에 맞춰서 뭐 행동을 비핵화를 할 텐데 네. 그 수준에 맞춰서 상대방의 미국과 국제사회가 그의 보상 체계를 상응해서 주게 될 때 차근차근 진행해서 어느 시점에 가면 네. 핵이 포기되게 하겠다, 비핵화를 하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반면에 네. 트럼프 대통령은 볼턴이 주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리비아식 방법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리비아식 방법이라는 것은 완전히 포기를 하고 25톤의 분량이 돼 있는 자료와 물자들을 다 옮기고 미국으로 다 예. 옮기고 예. 그리고 나서 수교를 하고 원유 수출 제재도 해제를 해주고 그렇게 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네. 핵 포기 후 보상 조치를 했던 것이 서로 이제 서로가 완전히 결이 다른 예. 그 두 가지를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이런 상황 속에서 요즘 새롭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게 하나가 있는데요. 남아프리카 공화국 모델이 지금 이야기를 되고 있습니다. 예. 워싱턴 DC에서 좀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문정인 특보도 뭐 그런 이야기를 잠깐 한 적이 있었고요. 해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사실은요. 리비아 같은 경우는 나중에 핵사찰을 다 끝나고 나서 IAEA 사무총장이 하는 말이 뭐냐면은 매우 초보적 수준에서의 핵 프로그램이었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리비아가요, 당시. 그 당시에 끝나고 나 최종 발표를 하게 될 때. 네. 근데 지금 상황 보게 되면은 북한 같은 경우에는 벌써 핵무기를 뭐 CIA 같은 20개, DIA 같은 60개 핵탄두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이제 매우 진전된 수준이지 않습니까? 예. 네. 사실 보면은 이렇게 자력으로 인해서 핵무기를 가졌다가 포기한 경우는 지구상의 유일한 예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유일한 예입니다. 예. 사실은. 예. 거기는 이제 6개였죠. 우라늄탄이었는데요. 네. 그거는 ICBM은 아니고 폭탄이에요. 떨어뜨리는 폭탄이었는데 6개를 만들었다가 포기를 하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은 6개를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 새로 취임된 라클라르크라는 대통령이 그 전에 이제 보타 대통령은 이제 인종 차별주의였는데 예, 예. 새롭게 들어서면서 비밀리에 1년 반 동안 포기를 합니다. 폐기를 지시를 해서 예, 예. 내부적으로 폐기를 하고 나서 다 폐기했다고 공개적으로 선언을 합니다. 가지고 있었고 다 폐기했다라고 예. 선언을 하면서 IAEA에 가입을 다시 하게 됩니다. 아, 네. 그러면서 115번의 사찰을 다 받게 되고요. 예. 이게 이제 남아공 모델이었거든요. 아, 그래서 지금 이제 주목되고 있는 것이 어차피 이것이 시기가 짧아지고 적극적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북한의 의지가 대단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러려고 그러면은 북한 김정은 그래서 이 남아공 모델이 조금 이야기되고 있는 거 김정은 이번에 핵 실험장을 폐쇄하고 예. 폐기한 것처럼 앞으로도 남아공 모델처럼 핵무기와 핵시설들에서 자진해서 아. 폐기하는 쪽으로 가게 되면 훨씬 더 시간도 빨라지게 되고 그 후에 이제 협상을 하게 되고 사찰하게 되면 시간이 빨라지니까 아. 네. 그 모델에 대한 기대들이 국제사회에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렇군요. 남아공 해법이라는 게 그러니까 자국의 책임하에 스스로 이제 핵무기를 모두 폐기한다는 그런 얘기가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될 나서 텐데. 사찰을 115번을 받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자, 다시 좀 북한의 언론 반응을 좀 보도록 하죠.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하고 난 뒤에 글쎄 앞서 1차로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3월 말에서 4월 초에 이르기까지 1차 방문이 있었고 이번에 2차 방문인데 이때 앞서선 1차 방문 때와는 달리 이번 방문은 노동신문이 아주 신속하게 보도를 했고요. 사진까지 전면에 실어서 내보였어요. 그런 것을 보면은 북미 간의 접촉이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이루어지고 있고 또 뭔가 회담에서 큰 합의가 나올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어떤 청신호를 주고 있다라는 해석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뭐 일단 첫 번째 했을 때는 저 장면 사실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저 사진 같은 경우에는 북한에서 공개한 것이 아니라 폼페오가 공개한 사진이죠, 저게? 예, 예. 네, 북한에서 나중에 공개하지 이제, 않았으니까 예, 나중에 예, 이제 예. 저 페이스북인가 트위터 통해서 공개했던 사진이었던 것 같고 예, 예. 그 다음에 사진은 이제 북한 측에서 노동신문을 통해서 공개했던 사진이고요. 네. 두 개 다른 건데 첫 번째 사진은 대단히 서로가 좀 굳어 있죠. 예. 첫 번째로 저도 후문을 들어보니까 폼페오 국무위원장이 그때 CIA 국장이었죠. 들어가서 대단히 거칠게 이 핵 비핵화에 대해서
의지를 미국의 의지를 밝히고 거기에 대한 김정은 위원장의 의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대단히 거칠게 몰아세웠다는 후문도 있을 정도로 아마 분위기가 그래서 그리고 나서 김정은 위원장이 그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게 폼페이오처럼 저렇게 통 크게 이야기하는 사람은 처음 봤다. 네. 나하고 맞는다 이야기하는 게 사실은 그게 칭찬이 아니라 서로 되게 크게 세게 배포 있게 서로가 부딪혔던 그런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외교적 언어 아니었던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거에 보면 예. 이번 같은 경우는 대단히 서로가 두 번째 만남이기도 했고 또 뭐 이 인질 풀어주는 문제도 있고 해서 꽤 분위기가 좋게 진행돼서 서로 간에 고민들이 조금 더 가까워진 그런 모습은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거기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에서 대통령이라는 그런 직함을 정식적으로 붙여서 보도한 것도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고요. 조선, 미국, 그러니까 북미 정상회담에 대한 얘기했죠. 조미 순회 상봉이라는 표현도 처음 나왔다고요. 네, 지난번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때 예. 그 뭐 조미 대화라고 나와서 네. 대화라고만 이야기를 했다가 이번에 순회 그 회담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순회라고 해서 그 정상회담을 말하는 거죠. 네. 그걸 처음으로 이제 밝힌 부분이 하나가 처음에 나왔고 네. 또 그것을 밝히면서 그 한 것이 미 합중국 대통령 트럼프라고 정확하게 직함까지 써서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위원장 네. 예. 좀 이름을 좀 틀리게 해서 조금 좀 결례도 있었지만 은으로 했죠. 은으로 해서 예, 예. 어쨌든 위원장이라는称을 정식으로 붙여서 사용하고 예. 했던 것이 여러 간에 지금 이제 정상회담을 두고 서로 간에 의존적인 프로토콜을 서로 맞춰 나가고 있다라고 예.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우리가 남북 간의 관계에서도 그렇고 북한이 해외와의 관계에서 이제 언론 보도 내용이 어떻게 나오느냐, 표현 방식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북한 정권의 의도도 살펴볼 수 있는 거죠. 중요하죠. 일단 특히나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당 기관지 매체고, 그러니까 공식 매체이기 때문에요. 대단히 당국의 입장을 대변하는 거기 때문에 네. 철저하게 계산한 말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트럼프 미 합중국 대통령 순회 상봉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이까지 왔다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6월 12일 북미 정상회담이 이제 한 달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달 동안에 어떤 점에서 유의해서 회담 진행 상황을 좀 살펴볼 수 있을까요? 우리 대통령께서 이제 5월 22일 날 이제 미국을 가시게 됩니다. 예. 오늘 갔나요? 외무장 강경화 장관은 오늘 갔나요? 예. 가게 되고 일단 여러 가지 지금 미국하고 여러 가지 이제 채널을 좀 적극적으로 더 긴밀하게 가동하고 그 있는 상황입니다. 통해서 일단 제가 볼 때는 북한의 핵 포기 의지를 얼마나 잡아내고 그것을 그 의지가 확인됐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구조화시켜서 실천화시키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예. 그렇게 하기 위한 어떤 여러 가지 전략들을 서로 이야기를 논의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예. 두 번째로는 미국하고 한국하고 결이 다른 이야기는 조금 자제하는 게 좋을 거다. 앞으로는 이게 지금 실제로 그러면 미국이 대단히 곤란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예. 물 밑에서는 서로 설득을 하고 여러 가지 서로 다른 부분들에서 설득을 할 수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는 적극적으로 서로 간에 지지하는 모습을 보여서 예. 일단은 미국에게도 협상력을 실어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이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미국 조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핵심적인 문제는 이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나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것을 위한다 그러면 미국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예.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아까 이제 강경화 장관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제 미국에 가 있고요. 보니까 지금 북한에 갔다 온 폼페이오 장관을 오늘 좀 만나는 것으로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이제 뭐 이러한 움직임이 다 이제 22일로 예정이 돼 있는 한미 정상회담의 이제 정지 작업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북한을 다녀온 폼페이오 장관으로부터 어떤 내용도 보고받을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북미 간의 정상회담 날짜가 잡혔는데요. 관련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한반도 미래포럼의 이인배 수석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